양만재의 세상 읽기. 오늘도 포항 지역사회복지연구소 양만재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6월에 있을 지방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3월에 있습니다. 네. 이제 한 50일 정도 남았는데요. 대선이라는 태풍 때문에 지방선거가 아직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선이 끝나면 바로 2달 뒤에요. 지방선거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선도 중요하지만은 정면으로서 차기 시장, 포항시장이 누가 될 것인지도 관심이 높기 때문에 새해 첫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네. 이 포항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서 후보군을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인사들이 예비 출마자로 거론되고 있습니까? 예, 작년 11월에 영남일보와 대구 KBS가 포항시장 적합도를 두고 여론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네. 조사 결과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하는 건데요. 11월 4일, 14일부터 이틀간 포항시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유선과 무선으로 전화조사를 했고요. 표본 오차 95%, 플러스 마이너스 5% 수준입니다. 신뢰 수준이 플러스 마이너스 4.4%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이 조사에서 거론된 차기 포항시장 후보는 현 이강덕 시장을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 출신 허대만 전 경북도당 위원장, 김순경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 문충은 한동의 연구원장, 장경식 전 경상북도 도의회 의장, 정흥남 전 포항 북부경찰서장, 유승찬 전 환경공단 감사 등이 거론되었습니다. 네. 이 여론조사 결과는 그럼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조사에서는 이강덕 현 시장이 35.4%로 크게 우세했습니다. 네. 허대만 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이 17.4%, 이칠구 경북도 의원이 10.6%로 1강 2중 구대로 형성했습니다. 네. 나머지 후보군은 5% 이하로 나왔는데요. 김승현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와 문충은 한동의 연구원장이 각각 5.1%, 장경식 전 경상북도 도의회 의장이 3.8%, 정흥남 전 포항북부 경찰서장이 3.6%, 육승찬 전 한국공단 감사 정감사입니다. 1.9%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기타 다른 후보는 1.6%, 지지 후보가 없다는 것이 8.1%, 잘 모르겠다가 7.4%로 나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작년 11월 조사인데요. 그 이후에 나온 여론조사 발표는 없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차기 포항시장 관련된 공식적인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만났던 일부 시민들은 차기 포항시장과 관련된 여론을 묻는 전화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네. 저 역시 들었고. 조사 전화를 받았고요. 전화 여론조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일부 기자와 차기 포항시장을 희망하는 후보자의 지인을 통해서 여론조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여론조사를 했다면 근데 보통 뭐 발표를 할 텐데 왜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을까요? 발표하지 않은 이유가 있겠죠. 여론조사를 발표하지 않은 이유를 추정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간단하게 말하면 차기 포항시장 선거 후보로 나서는 사람의 측면에서 볼 때 별반 이득이 없다는 계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쩌면 자신을 알리는 홍보용 여론조사를 했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해봤는데 별로 결과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지금 차기 포항시장 출마 후보자로 거론되는 사람이 뭐 7, 8명 이상이 될 것 같은데요. 이 거론되는 인사들 다수가 또 정당과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당 소속 출마자가 많을 경우에 뭐 경선을 거쳐야 할 텐데 각 정당에서 포항시장 후보를 선별하는 원칙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은 대선 국민이라 모든 힘을 자기 당 대선 후보에 당선시키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선 후보의 지지율의 성적이 차기 시장 후보자로 선정하는데 잣대로 활용하겠다는 중앙당 차원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선의 결과를 잣대로 삼는 건 동일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 포항 지역 선거 풍토를 감안하면 여당과 야당의 차이는 있겠죠? 그렇습니다. 포항 지역은 국민의힘이 우세한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고요. 차기 포항시장 후보도 야당의 공천이 당선을 많이 좌우할 수 있습니다. 네. 공천이 꼭 당선을 결정하는 지역 분위기를 고려하면 차기 시장 후보도 국민의힘의 소속이 후보들이 많습니다. 네.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야당 인사들은 경선 경쟁을 거쳐야 한다는 전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차기 포항시장 경선 경쟁의 원칙은 경북도당 위원장 김정재 의원이 경선 원칙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네. 경선 후보자들 상대로 포항시민의 여론조사와 여타 영역을 시민을 통해서 공정하게 선발하겠다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네. 당 관계자도 이런 사실을 확인해 주었는데요. 다만 앞에서 여론조사 결과에서 35% 적합도를 보인 현 이강덕 시장과 10% 약간 넘는 이칠구 의원을 비롯한 여타 후보자들과의 적합도의 격차가 20% 이상 보이면은 네. 경선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남성이 아닌 여성 인사가 등장한다면은 여성에 대한 가산점을 고려할 때 경선 경쟁을 어쩌면 할 수도 있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뭐 국민의힘은 그렇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야당과 달리 여당 측의 차기 포항시장 후보는 허대만 전 위원장이 17%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요. 다음은 유성찬 전 환경공단 감사가 2%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네. 허대만 위원장은 전 위원장이죠. 여러 차례 시장 후보로 나와서 포항 시민에게 익숙한 인사입니다. 유성상 씨는 적합도 비율을 보면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사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민주당 후보가 포항시장에 당선되기가 어려운 정치 문화 때문에 여당 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인사가 소수에 불과하고 여러 차례 출마하는 후보가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이 한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네. 뭐 TK에서 민주당은 항상 인물난을 겪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차기 포항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좀 관전 포인트를 정리해 주시죠. 우선 민주당 측 후보를 보면은요. 먼저 헌대만 전 위원장이 또다시 차기 포항시장 후보로 등장할 것인가가 첫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다음은 만약에 허대만 위원장이 출마하지 않는다면은 여당 측에 누가 등장할 것인가? 유성찬 씨가 등장할 것인지 아니면 중앙 정치 무대에서 화려한 경력을 가진 어떤 인사가 등장할 것인지. 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대통령 후광의 힘을 입어 새로운 인사가 등장할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그럼 후보군이 많은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이강덕 현 시장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3선에 도전하겠다는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강덕 시장과 경선 경쟁에 임할 인사가 누구인가? 인사들이 누구인가? 여론조사에서 10%대 5%대 이하의 여당 인사들이 대선이 끝난 시점에서 시장과 경선할 수 있는 지지율이 20% 이상을 지지율을 받을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가? 네. 또 하나는 과연 지금 거론되는 인사들만은 경선할 것인지, 네. 아니면 중앙당 정치나 정치 무대나 기업 관료 등의 중앙 무대에서 활동하는 인사가 새롭게 등장할 것인지 네. 등이 관전 포인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간단히 요약하면 여야든 야든 외부 인사가 어떤 인사가 등장하는가 주요 관전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는 3선에 도전하는 이강덕 시장과 경쟁할 후보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전략 공천을 통한 새로운 인사가 나타날 건지 아니면 기존에 거론되는 후보들 중에 경쟁할 건지가 관심사인데요. 대선이 끝나고 나면 본격화할 지방선거, 그중에 포항시장 선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양 소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